그날따라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마치 온 세상이 이 작고 소박한 결혼식을 위해 모든 축복을 쏟아붓는 것만 같았다. 한유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유명 잡지에 실리는 화려하고 값비싼 드레스가 아니라 약혼자와 함께 며칠을 고민하며 고른 평범한 대여점의 드레스였다. 그녀의 미소는 이른 아침의 햇살처럼 찬란하고 투명했으며 그 미소에는 길었던 6년의 기다림과 행복, 그리고 믿음이 모두 담겨 있었다. 결혼식장은 교회의 한적한 레스토랑에 마련된 작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하객은 양가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 몇십 명이 전부였다. 장식용 화환부터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음악까지 모든 것이 소박했다. 하지만 유나에게 이곳은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완벽한 천국이었다. 그녀는 몸에 잘 맞지 않는 대여 턱시도를 입고 곁에 선 남자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난 6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따뜻했다. 바로 그 침묵이 그녀에게 끝없는 평온함을 안겨주었다. 사회자가 예식의 시작을 알리려는 순간이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낮고 육중한 엔진 소리가 식장의 고요함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 소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곧이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다.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창밖으로 쏠렸다. 레스토랑의 낡고 좁은 주차장으로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선두의 롤스로이스 팬텀을 시작으로 마이바흐와 벤틀리가 그 뒤를 따랐고 모든 차량에는 외교관 번호판이나 특별한 번호가 붙어 있었다. 식장 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모두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당황했다. 유나의 부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경비원 남편을 비웃던 친구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선두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렸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다. 그의 몸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뒤를 따라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 남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혼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냉철한 표정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식장 안으로 직진했다. 그는 정확히 지훈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식장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유나는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붙들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낯선 남자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다. 강지훈, 이제 그 놀이는 끝낼 때가 됐다. 집으로 돌아가자. 부회장. 유나는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부회장 놀이, 그녀는 자신이 6년 동안 사랑하고 믿어왔던 남자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평소의 온화하고 과묵한 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 미묘함, 깊은 슬픔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정장을 입은 비서가 재빨리 다가와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다른 예복을 건넸다. 지훈은 말없이 낡은 대여 턱시도를 벗고 맞춤 제작된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 순간 경비원 강지훈은 사라지고 숨막힐 듯한 고귀함과 권력을 뿜어내는 낯선 남자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유나의 주위 모든 것이 맴돌기 시작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 부모님의 경악 어린 시선, 옛 친구들의 조롱 섞인 미소, 모든 것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소음이 되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보며 설명을 갈구했지만 보이는 것은 무형의 거리감뿐이었다.
6년의 사랑, 6년의 소박한 행복, 6년의 절대적인 믿음이 한순간에 잔인한 사기극으로 변해버렸다. 눈물이 쏟아져 내려 한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모습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거짓이 아닌 가장 진실하고 소박한 것들로 시작되었다. 6년 전, 한윤아는 학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학교에 가고 밤에는 24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마지막 학기 대학생이었다. 편의점은 낡은 주택가와 새로 생긴 상업단지가 교차하는 길모퉁이에 있었고, 그곳에는 스카이캐슬이라는 고급 오피스 빌딩이 서 있었다. 유나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 미소는 잠 못 이루는 긴 밤의 피로를 녹여주는 한 줄기 햇살과도 같았다. 강지훈은 바로 그 스카이캐슬 빌딩의 야간 경비원이었다. 그는 정확히 유나가 일하는 시간대에 근무했다. 그는 다른 경비원들처럼 모여서 잡담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지우는 늘 꼿꼿한 자세로 조용하고 진지하게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았다. 매일 밤 새벽 2시가 되면 그는 길을 건너 편의점으로 들어와 설탕 없는 블랙커피 한 캔을 사가곤 했다. 그는 유나에게서 커피를 건네받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 처음에는 유나도 그 과묵한 남자에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밤마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손님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그의 존재를 하나의 습관처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의 침묵은 차가움이 아니라 차분한 관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피울 때마다 길 건너편에 지훈의 큰 그림자가 조용히 나타나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안정감을 주었다. 어느 여름밤, 예고 없이 세찬 소나기가 쏟아졌다. 유나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 가게 안에 서서 밖을 보며 걱정하고 있었다. 근무 시간은 거의 끝났지만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비를 맞고 뛸 각오를 하던 바로 그 순간 출입문 종이 울렸다. 지훈이 몸의 절반이 젖은 채로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카운터에 커피 한 캔을 올려놓았지만 이번에는 그 옆에 값싼 투명 비닐 우산 하나가 더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우산을 그녀 쪽으로 밀어놓고는 몸을 돌려 가게를 나갔다. 그 순간 유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거창하고 낭만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저 작고 섬세한 배려였지만 차가운 비가 내리는 밤에 그녀의 마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그날 밤 이후로 유나는 그를 더 의식하기 시작했다. 말없는 표정 뒤에 숨겨진 말없는 다정함을 발견했다. 그녀는 새벽 2시가 되기를, 그의 익숙한 모습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때로는 그가 좋아하는 커피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그가 오자마자 바로 건네주기도 했다. 편의점에서 유나의 자취방으로 가는 길은 꽤 어둡고 한적했다. 그녀는 늘 빠른 걸음으로 걸었지만 마음속의 두려움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우연히 뒤를 돌아보다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한 사람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그녀가 멈추면 그 사람도 멈췄고, 그녀가 다시 걸으면 그도 따라 걸었다. 처음에는 겁에 질렸지만
곧 그가 지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가오지도 말을 걸지도 않고 그저 그녀가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뒤따라왔을 뿐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밤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든든한 등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조용하고 믿음직한 경호원이 되었다. 과묵한 경비원을 향한 유나의 감정은 그렇게 매일 밤 말없는 관심 속에서 자라나는 새싹처럼 커져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단골 손님으로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밤 시간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경비원 유니폼 뒤에 감춰진 그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다. 단지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두 단어가 아닌 그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었다. 안전함과 감동으로 시작된 그녀의 사랑은 어느새 그녀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교감이 쌓여갔다. 유나는 더 이상 새벽 2시에 커피 손님을 기다리지 않았. 대신 그녀는 길 건너편에 묵묵히 서 있는 그의 존재 자체를 기다렸다. 그의 그림자는 그녀의 고된 밤 시간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자 작은 등대였다. 지훈 역시 변함이 없었.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같은 커피를 샀고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안전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이전의 무심한 관찰 속에 이제는 따뜻한 온기가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그 평온한 일상을 뒤흔든 사건은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불던 밤에 일어났다. 언제부턴가 편의점에 들르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물건은 사지 않고 캔맥주 하나를 들고 몇 시간씩 매장 구석에 앉아 유나를 빤히 쳐다보곤 했다. 그의 끈적끈적한 시선과 불필요한 질문들은 유나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혼자 남겨진 밤의 편의점은 그가 나타날 때마다 숨막히는 공간으로 변해갔다. 그날 밤 남자는 유나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가 편의점 문을 잠그고 나오자 어둠 속에서 그의 형체가 불쑥 나타났다. 아가씨, 매일 밤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아 오빠가 데려다 줄까? 남자의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풍겼고 그의 눈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유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뒷걸음질 치며 거절했지만 남자는 집요하게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텅 빈 거리에서 그녀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바로 그 순간 그림자처럼 한 인형이 나타났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소리 없이 다가와 유나의 앞을 막아서며 그 남자와 유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남자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지훈의 등장에 당황하며 소리쳤다. 뭐야? 당신 상관하지 말고 꺼져. 남자는 지훈을 밀치려 했지만 지훈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막아서는 지훈의 기세에 남자가 주춤했다.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지훈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지훈은 그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남자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저 남자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 짧은 한마디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남자는 겁에 질려 팔을 뿌리치고는 허둥지둥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정적이 다시 찾아왔을 때 유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유나의 창백한 얼굴을 지나 그녀의 떨리는 손을 향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을 보았다. 남자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벽에 긁혔는지 그의 손등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유나는 그 붉은 피를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공포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걱정과 미안함이 채웠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에서 피가 나요. 가게로 다시 들어가요. 치료해야 해요. 유나는 지훈을 이끌고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서툰 솜씨로 그의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가까이에서 본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큰 사람이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이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지훈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다. 그 작은 움직임에 유나는 그의 강인함 속에 감춰진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을 지키다 다쳤다. 이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감정이 오가는 깊은 소통의 시간이었다. 유나는 그의 상처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지우는 대답 대신 가만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투박한 손길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다정했다. 그 손길 하나에 유나는 지난 몇 달간 쌓아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정말 많이. 그 사건 이후 유나는 며칠 밤낮으로 지훈 생각만 했다. 그의 침묵, 그의 눈빛, 그의 다친 손,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따뜻한 손길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길 수 없다고, 숨겨서도 안 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녀는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도시락을 준비했다. 그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고민하며 밤을 새웠다. 약속도 없이 그녀는 그가 퇴근할 시간 무렵 편의점 앞 가로등 아래에서 그를 기다렸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저 멀리서 지훈의 모습이 보이자 유나는 저도 모르게 도시락을 든 손을 등 뒤로 감췄다. 지훈은 그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란 듯 걸음을 멈췄다. 그의 앞에 선 유나는 겨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기다렸어요. 항상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주저하며 등 뒤에 숨겼던 도시락을 내밀었다. 이건 별거 아니지만 제 마음이에요. 지훈의 시선이 도시락과 유나의 붉어진 얼굴을 번갈아 향했다. 밤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다. 유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다. 저는 지훈 씨가 좋아요. 지훈 씨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끝으로 갈수록 떨렸지만 눈빛만은 확고했다. 지훈은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유나는 그의 침묵이 거절의 의미일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눈물이 핑 돌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다. 바로 그때
지훈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유나가 처음 보는 그의 미소였다. 그는 말없이 유나가 내민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그 진중한 고갯짓 하나가 유나에게는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다. 그날 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다. 그들의 연애는 세상의 다른 연인들처럼 특별하지 않았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대신 그들은 포장마차에 나란히 앉아 뜨거운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웃었다. 값비싼 선물 대신 유나는 서툰 솜씨로 목도리를 떠서 그의 목에 둘러주었고 지훈은 그녀의 낡은 자취방 전등을 말없이 갈아주었다. 그들의 행복은 그렇게 작고 소박한 순간들로 채워져 갔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쌓였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두 사람의 추억도 함께 깊어졌다. 무더운 여름밤에는 편의점 앞 파라솔 아래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더위를 식혔고, 낙엽이 흩날리는 가을에는 창경궁의 고즈넉한 돌담길을 함께 걸었다. 첫눈이 내리던 겨울밤, 지훈은 말없이 자신의 두꺼운 외투를 벗어 유나의 어깨를 감싸 주었다.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옷에서 풍기는 희미한 비누 향기는 유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안정감을 주었다. 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유나는 더 이상 그의 침묵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만으로도, 그의 작은 행동만으로도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버스에서 항상 창가 자리를 그녀에게 양보했고, 나란히 앉을 때면 이어폰 한쪽을 그녀의 귀에 꽂아주었다. 두 사람은 같은 노래를 들으며 같은 창밖 풍경을 보며 말없이 서로의 존재에 스며들었다. 유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다. 그녀의 삶은 조금 더 안정되었지만 지훈과 함께하는 소박한 시간들은 변함없이 소중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에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다. 유나가 지훈을 가족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기로 결심했을 때였다. 유나의 부모님은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었고, 외동딸인 유나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 바랐다. 그들은 지훈이 그저 빌딩 경비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깊은 시름에 잠겼다. 특히 평생 공직에 몸담았던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유나야, 아빠는 네 선택을 존중하고 싶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 경비원 월급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나중에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거니. 저녁 식사 자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내쉬었고 아버지는 딱딱한 표정으로 지훈을 마주했다. 유나는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부모님을 설득하려 애썼다. 아빠,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해요. 그날 지훈은 단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과장된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유나 아버지의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유나의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제가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유나 씨, 절대 굶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실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부모님의 반대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휴일마다 유나의 집을 찾아와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낡은 보일러를 수리하고 무거운 짐을 옮기고 말없이 아버지를 도와 정원을 가꾸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성실함과 진심을 증명해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딸의 곁에서 변함없이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는 지훈을 보며 부모님의 마음도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6년째 되던 해의 겨울, 두 사람의 기념일이었다. 그날도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만나 자주 가던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밤거리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유나는 지훈의 팔짱을 꼭 끼며 이 평범한 행복이 영원하기를 속으로 기도했다. 바로 그때 지훈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유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지훈은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 하나 없는 아주 작은 은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비를 쪼개고 모아 마련한 반지였다. 그의 거친 손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작고 소중한 반지였다. 지훈은 유나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유나는 처음 보았다. 유나야, 내가 가진 건 정말 보잘것없어. 하지만 내가 가진 전부를,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너에게 주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 안에는 지난 6년의 모든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응, 결혼할게. 지훈 씨. 그녀의 대답에 지훈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차가운 겨울밤의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작은 은반지가 유나의 손가락에서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6년이라는 시간과 진심이 빚어낸 사랑의 증표였다. 결혼 준비는 소박했지만 행복하게 진행되었다. 유나와 지훈은 비싼 웨딩 플래너 대신 직접 발품을 팔아 예식장을 알아보고 함께 청첩장을 골랐다. 그들은 모든 것을 최소한으로, 하지만 두 사람의 손길이 닿은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나가기로 약속했다. 유나는 자신의 선택에 한치의 후회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행복을 시기하는 차가운 시선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와 세상 사이에 서서히 세워지고 있었다. 유나가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 모임에서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처음에는 축하의 말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예비 신랑의 직업이 빌딩 경비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친구들의 목소리에는 축하의 진심 대신 걱정을 가장한 동정이 묻어났다. 유나야, 넌 예쁘고 능력도 있는데 왜 굳이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생각해야지. 평생 고생할지도 몰라.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유나의 가슴에 밝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으로 유나를 무시한 것은 수진이었다. 수진은 대학 시절부터 유나를 은근히 질투해왔고 부유한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 뒤로는 명품과 남편 자랑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친구였다. 그녀는 값비싼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며 동정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유나야, 난 정말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사랑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요즘 세상에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여자만 힘들어져. 그녀의 말은 순수한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유나의 선택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수진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유나에게 따로 연락해 왔다. 남편의 회사 동료 중에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친구로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거절하는 유나에게 수지는 끈질기게 매달렸다. 결혼 전에 여러 사람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냥 저녁이나 한번 먹어봐. 너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 수지는 기회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친구들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미래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걸까? 잠깐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싹 텄다. 그녀는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의심하는 상황은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다. 자신의 사랑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 유나는 지친 마음으로 퇴근했다.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는 어김없이 지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었고 찬 바람에 차가워진 그녀의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쌌다. 그의 손은 늘 그랬듯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그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유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던 모든 불안과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 사람의 곁이 자신이 있을 곳이라는 것을. 유나는 지훈과 함께 집으로 걸어가며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유나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 그의 그 한마디에 유나는 울컥 눈물을 쏟을 뻔했다. 그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아니야. 지훈 씨 때문이 아니야. 내가 더 단단해져야 했는데. 나는 지훈 씨랑 함께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언제나처럼 단단하고 평온했다. 그 품에 안겨 유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다졌다.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자신의 행복을 재단하게 두지 않겠다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며칠 후 유나는 수진에게 단호하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걱정해 주는 건 고맙지만 내 행복은 내가 가장 잘 알아. 나는 지금 내 선택에 아주 만족하고 행복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탁은 하지 말아줘.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다. 친구 몇 명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해져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지훈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외부의 시련을 겪으며 오히려 더욱 견고하고 깊어졌다.
그녀는 이제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지난 6년 동안 변함없이 자신의 곁을 지켜준 이 남자의 진심뿐이었다. 유나는 다가올 결혼식을 준비하며 지훈과 함께 만들어갈 소박하지만 진실된 미래를 그렸다. 그녀는 그 미래가 세상 그 어떤 부유한 삶보다도 값지고 행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유나의 하루하루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다. 그녀는 소박한 결혼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잔잔한 호수 표면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지듯 그녀의 평온한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지훈의 행동에서 낯선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미묘한 변화는 결혼 준비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그는 부쩍 비밀스러운 전화를 받는 횟수가 늘었다. 유나와 함께 있을 때 전화가 오면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딱딱했으며 알아서 처리해. 나중에 다시 보고해와 같은 사무적인 단어들이 섞여 있었다. 유나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는 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임시 경호 아르바이트의 현장 팀장이라고 둘러댔다. 그의 부재도 잦아졌다. 갑자기 중요한 근무가 생겼다거나 야간 특별 경계 근무에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약속을 취소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는 돌아올 때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어딘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보였다. 유나는 그의 건강이 걱정되면서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고생하는 그에게 차마 투정을 부릴 수가 없었다. 그저 그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안아줄 뿐이었다. 결정적으로 유나의 마음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은 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둔 어느 날 오후였다. 웨딩드레스의 마지막 가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유나는 평소와 다른 골목길로 들어섰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강지훈이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평소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서 내리고 있었다. 운전기사로 보이는 남자가 아닌 딱 떨어지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고 지훈이 내리자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서류 봉투를 건넸다. 지훈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몇 마디 지시를 내렸다. 멀리서 봐도 그의 자세와 분위기는 평범한 경비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마치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처럼 보였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 씨. 자신의 목소리에 놀란 지훈은 화들짝 놀라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은 아주 잠시였다. 그는 곧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에게 서류를 건넸던 남자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지훈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는 차를 타고 조용히 사라졌다. 정적이 흘렀다. 유나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다 보내. 드레스는 마음에 들어. 그의 태연한 태도에 유나는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방금 본 장면에 대해 물었다. 방금.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고 저 차는? 지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준비된 대답처럼 말을 이었다. 아, 군대 선배야. 작은 사업을 하는데 보안 문제로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차는 그 선배 회사 차고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더 이상 의심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에 떠오른 낯선 위화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선후배 사이라기엔 그 남자의 태도는 지나치게 공손했고 지훈의 모습은 어색할 정도로 권위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난 6년간 그가 보여준 진실한 모습을 믿고 싶었다. 이 남자를 의심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유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밤에 잠든 그의 얼굴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내가 모르는 그의 다른 모습이 있는 걸까? 그가 나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자신의 의심이 결혼을 앞둔 예민함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안개처럼 점점 더 짙어져만 갔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밝았다. 유나의 마음을 뒤덮었던 희미한 불안의 안개는 아침 햇살과 함께 거짓말처럼 흩어졌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자 그녀는 오직 행복감만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옆에는 조금은 어색한 대여 턱시도를 입은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따뜻했다. 유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손만 잡으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예식장은 두 사람이 꿈꿔왔던 그대로였다. 작고 소박하지만 찾아준 하객들의 따뜻한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나의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딸의 행복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한때 유나의 선택을 비웃었던 친구 수진도 마지못해 참석해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평화로웠다. 유나는 이제 곧 이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성스러운 예식의 시작을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식장 밖에서 들려온 육중한 엔진 소리가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가까워지며 땅을 울리는 듯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되었고 모두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현실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낡은 레스토랑 주차장으로 한 대도 아닌 여러 대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다. 선두의 롤스로이스 팬텀은 그 위용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 뒤를 따르는 마이바흐와 벤틀리 행렬은 마치 국가 원수의 행차를 연상시켰다. 이 소박한 결혼식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풍경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지는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떴고 유나의 부모님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유나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며칠 전 보았던 바로 그 검은 세단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혔다. 선두에 섰던 롤스로이스의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값비싼 원단으로 만들어진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진 눈매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흘러나왔다. 그의 뒤를 따라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의 길을 열었다. 그는 주변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한 곳만을 응시하며 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바로 단상 위 지훈과 유나가 서 있는 곳이었다. 식장 안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음악도, 사람들의 숨소리도 모두 멎었다. 중년 남성은 지훈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지훈을 차갑고 무거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유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숨막히는 상황이 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식장 전체를 지배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강지훈, 이제 그 놀이는 끝낼 때가 됐다. 집으로 돌아가자. 부회장, 부회장. 그 낯선 단어가 유나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이게 무슨 말이지 놀이라니. 유나가 혼란에 빠져 지훈을 쳐다보는 순간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비서로 보이는 한 남자가 다가와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예복을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낡고 어색했던 대여 턱시도를 벗어 던졌다. 그리고는 마치 원래 자신의 옷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몸에 맞는 새로운 예복으로 갈아입었다. 옷이 날개라는 말처럼 옷을 갈아입은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어수룩하고 과묵했던 경비원 강지훈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자리에는 태생부터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와 기품, 그리고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유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하객들의 경악에 찬 속삭임, 부모님의 망연자실한 표정, 수진의 조롱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눈앞의 남자를 향해 있었다. 지난 6년, 그녀가 사랑했던 시간들, 함께 울고 웃었던 추억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 허공으로 흩어졌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의 가난하지만 진실하다 믿었던 사랑이 전부 연극이었단 말인가. 그녀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 없는 질문을 던졌다. 왜 어째서 나를 속였어?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어떤 해명도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체념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다. 거대한 유리벽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듯 그는 너무나도 멀고 낯설게 느껴졌다. 행복의 절정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유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새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그녀의 부서진 심장 조각들이 함께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식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경악과 놀라움, 수군거림이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파도를 만들어냈다.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고, 어떤 이들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유나를 동정하고 무시했던 친구 수진의 얼굴에는 질투와 선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친구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유나의 부모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단상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사위를 잘 얻었다는 기쁨 대신 사위와 딸에게 동시에 속았다는 깊은 배신감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딸이 지난 6년간 거대한 사기극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다. 모든 시선이, 모든 소음이 유나를 향해 나라와 예리한 파편처럼 그녀의 온몸에 밝혔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어떤 외부의 반응도 지금 유나가 느끼는 고통만큼 크지는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자신이 6년간 사랑해온 강지훈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낯선 타인이었다. 그가 입고 있는 고급 예복, 그의 달라진 눈빛,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비 오는 날 말없이 건네주던 비닐우산, 그녀를 지키다 다쳤던 투박한 손, 추운 겨울밤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던 낡은 외투, 그 모든 소박하고 진실하다 믿었던 순간들이 이제는 의심의 안개에 휩싸여 흐릿해졌다. 그 모든 것이 부회장이라는 그의 진짜 신분을 숨기기 위한 계산된 연기였다면 그녀의 사랑은 그저 그의 진정한 사랑 찾기라는 게임의 일부였을 뿐일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유나는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었다. 배신감이었다. 그녀의 순수했던 믿음과 사랑이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 그와의 거리가 멀어지자 비로소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당신 누구세요? 그녀의 질문에 지훈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손을 뻗었지만 유나가 기겁하며 피하자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는 애타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유나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설명할게. 전부 다. 그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다. 자신이 왜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돈과 배경이 아닌 진짜 강지훈이라는 사람을 사랑해줄 여자를 얼마나 간절히 찾아왔는지, 내가 천명그룹 후계자라는 걸 알았다면 네가 지금처럼 순수하게 날 사랑해줬을까? 난 그냥 평범한 사랑을 하고 싶었어. 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단 하나도 거짓은 없었어. 맹세해. 유나야, 내 사랑은 진짜였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의 말들은 유나의 귀에 닿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그의 모든 말은 상처를 더욱 후벼파는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녀의 6년은 그의 진정한 사랑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던 지훈의 아버지 강 회장이 나섰. 그는 지훈의 어깨를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거기까지 해라. 이런 곳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의 절박한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유나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유나는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평가당하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 강 회장의 등장으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강제로 중단되었다. 지훈은 아버지의 힘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려야 했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애처로운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행복으로 가득 찼던 결혼식장은 이제 그녀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결국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새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무너지듯 주저앉고 말았다. 엉망이 된 결혼식은 결국 중단되었다. 강 회장의 지시 아래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와 경호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상황을 정리했다. 하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쫓겨나듯 식장을 떠나야 했다. 유나는 웨딩드레스가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텅 빈 신부 대기실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곁을 지키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악몽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 회장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지훈이 들어오려 했지만 경호원에게 가로막혔다. 강 회장은 유나의 부모님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했다. 이제 대기실 안에는 차가운 침묵과 함께 유나와 강 회장, 단둘만이 남았다. 그는 유나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들의 결혼식을 망친 아버지의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사업가의 표정만이 있을 뿐이었다. 강 회장은 서류 가방에서 수표책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값비싼 만년필 뚜껑을 열며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일이 이렇게 된 건 유감이지만 어차피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었어. 시간을 끈 건 내 아들의 잘못이니 그에 대한 보상은 확실하게 하도록 하지. 그의 말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그는 유나의 6년이라는 시간을, 그녀의 진실했던 사랑을 그저 보상해야 할 하나의 거래로 취급하고 있었다. 원하는 액수를 직접 적도록 해.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도 좋고 작은 상가 건물도 좋아. 지난 6년의 시간에 대한 위자료라고 생각하게. 그는 마치 자선 사업이라도 베푸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다. 그는 유나가 다른 여자들처럼 눈물을 흘리며 돈을 요구하거나 혹은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할 것이라 예상하는 듯 했다. 그것이 그가 살아온 세상의 방식이었고 그가 겪어온 인간들의 속성이었다. 유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수표책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지난 6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함께 떡볶이를 나눠 먹던 저녁, 그가 떠준 목도리를 두르고 행복해하던 모습, 그녀의 손가락에 은반지를 끼워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청혼하던 그 밤, 그 모든 순간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 모든 것을 돈으로 더럽히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유나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어린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사랑과 존엄을 지키려는 한 인간의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책이 아닌 수표책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었다. 그리고는 수표 한 장을 조용히 찢어냈다. 강 회장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유나는 찢어낸 수표를 들어 다시 한번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더 이상 찢을 수 없을 때까지 잘게 찢어 테이블 위로 흩뿌렸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마치 그녀의 부서진 마음처럼 흩어졌다. 그녀는 눈물을 참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시간 또한 당신의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픈 건 그 사람이 회장님의 아들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6년 동안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 믿음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회장님께서는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고통은 회장님의 돈으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흩어진 종이 조각과 눈물 젖은 얼굴로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는 유나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자신의 돈 앞에서 이토록 당당하고 초연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유나를 그저 아들의 철없는 연애 상대, 가난한 집안의 신데렐라를 꿈꾸는 여자아이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상처 입었지만 꺾이지 않는 영혼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의 오랜 편견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강 회장이 떠난 후 유나는 부모님의 부축을 받아 엉망이 된 예식장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작은 자취방은 행복한 신혼을 꿈꾸며 꾸며놓은 소품들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부서진 마음을 조롱하는 듯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도 벗지 못한 채 침대 위에 쓰러져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날 밤늦게 지훈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강 회장의 감시를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는 엉망인 모습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값비싼 예복은 구겨져 있었고 완벽하게 정돈되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다. 유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애절한 목소리에 차마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유나야, 제발. 딱 5분만. 얼굴만 보고 갈게. 이대로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결국 유나는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온 지우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재벌 그룹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여자의 용서를 구하는 초라하고 절박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는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사람들은 항상 그의 배경을 보았고 그의 돈을 보았고 그가 가진 권력을 보았다. 그의 곁에는 늘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이었다. 그는 평범한 삶을 동경했다. 땀 흘려 번 돈으로 소박한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배경과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 사랑받는 삶을 꿈꿔왔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이라고. 편의점 건너편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매일 밤 너를 봤어. 힘들게 일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너의 모습이 내 잿빛 세상의 유일한 빛이었어. 너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내 진짜 모습을 아는 순간 네가 떠나버릴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시작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린 거야. 미안해. 유나야.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말없이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의 고통이 느껴졌지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진 그의 거짓말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바로 그때 지훈은 품속에서 낡은 다이어리 여러 권을 꺼냈다. 그것은 그가 지난 6년간 매일 밤 써내려간 그의 일기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다이어리를 펼쳐 유나에게 내밀었다. 1년 차 32일 비가 왔다. 그녀가 우산을 입고 왔다. 문 앞에 우산 하나를 놓아두었다. 그녀는 우산을 집어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그녀의 미소는 비구름을 뚫고 나온 햇살 같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첫 장에 적힌 내용은 유나가 기억하는 바로 그날 밤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다이어리를 받아들고
다음 장을 넘겼다. 3년 차. 180일. 오늘 그녀의 아버님을 만났다. 아버님의 눈에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경비원 강지훈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반드시 그녀를 지킬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한다. 그가 부모님을 만나고 온 날 밤의 일기였다. 그의 진심이 서툰 글씨체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유나는 밤을 새워 그의 일기를 읽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기억하는 혹은 미처 알지 못했던 소소한 순간들에 대한 그의 감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가 좋아하던 떡볶이를 사주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갔던 날. 그녀가 아팠을 때 밤새 편의점 앞을 서성이며 걱정했던 날. 그녀의 작은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던 날. 그곳에는 재벌 2세의 유의가 아닌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 남자의 6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다. 방법은 서툴고 어리석었지만 그녀를 향한 그의 마음만은 진짜였다. 일기장을 모두 읽었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유나의 차가웠던 마음이 새벽빛과 함께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깊은 외로움을, 그의 절박함을, 그의 진실한 사랑을 이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덮고 밤새 그녀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등을 조용히 안아주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며칠 후 유나는 부모님께 자신의 결정을 말씀드렸다. 처음에는 화를 내시던 아버지도 딸의 확고한 눈빛과 그동안 지켜봐온 지훈의 성실한 모습을 떠올리며 결국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셨다. 지갑은 두꺼워졌을지 몰라도 우리 딸을 위하는 마음은 예전과 같은 것 같구나. 네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아빠도 네 선택을 믿으마. 진실한 사랑은 마침내 세상의 모든 오해와 상처를 녹여내고 있었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다. 장소는 국내 최고의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고 하객 명단에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가득했다. 호텔 밖에는 두 사람의 모습을 담기 위한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모든 것이 처음에 소박했던 결혼식과는 정반대였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어떤 비밀도 없는 온전한 강지훈이 함께 서 있었기 때문이다. 유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만든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낡은 대여 드레스를 입었던 그날처럼 여전히 순수하고 맑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은반지 대신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목에 낡은 은반지를 펜던트처럼 만들어 걸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그 반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지훈 역시 완벽한 턱시도 차림이었지만 유나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편의점 건너편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그 시절처럼 변함없이 따뜻했다. 주례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의 서약을 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모든 하객들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유나를 향해 깊은 다짐을 전했다. 저는 한때 진실을 찾기 위해 제 자신을 숨기는 어리석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더 이상의 비밀과 거짓 없이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한낱 경비원에게 당신이 주었던 그 사랑을 매일매일 존중하고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나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보며 떨림없이 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떤 직함이나 이름이 아닌 비 오는 날 말없이 우산을 건네주던 한 과묵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남자를 향한 제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뒤가 아닌 당신의 곁에 서서 함께 걷겠습니다. 그리고 크고 화려한 행복이 아닌 작지만 진실된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서약에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강 회장은 맨 앞자리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침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찾은 아들과 그런 아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며느리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듯했다. 유나의 부모님은 눈물을 훔치며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위가 아닌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한 남자의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았다. 영원을 약속하는 달콤한 입맞춤과 함께 길고 길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맺었다. 그들의 사랑은 한편이 동화처럼 세상에 알려졌지만